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기가 되게 많은데 첫 경기 디트로이트 대 휴스턴 경기. 이거는 일단은 디트로이트의 커닝햄 칭찬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직전 경기 때 위닝샷도 갈기고 위닝 블락까지 해내면서 애틀랜타한테 역전을 막판에 당했는데 다시 또 역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3경기 연속으로 커닝햄이 트리플 더블 중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커닝햄이 드디어, 물론 아직도 턴오버적인 문제는 많지만은 스탯으로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 나고요. 이게 디트로이트 입장에서 아쉬운 거는 제일런 듀렌의 결장인데, 근데 직전 애틀랜타랑 할 때 그 경기에서는 딱히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블락샷도 꽤 있었고 리바 싸움도 그렇게 밀리지도 않았었고, 네, 디트로이트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제 우려보다는. 안 그래도 애틀랜타가 좀 장신의 선수들이 리머텍을 많이 때릴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걱정이었었는데 나름대로 디트로이트가 잘 막아냈었습니다. 어쨌든 듀렌이 빠진 건 아쉽기는 하다, 그 정도는 얘기는 해야 되는 것 같고, 요즘에 뭐 아이비나 티마주도 외곽에서 좀 팀을 나름대로 도와주고 있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반면에 이제 휴스턴의 가장 큰 무기는 오펜시브 리바운드죠. 오펜시브 리바운드인데, 그래서 많이 잡고 상대보다 더 많은 공격을 가져간다. 그리고 상대는 최대한 못 던지게 하는, 이런 그 상대팀과 본인들의 야투 시도 횟수 차이, 더 많은 공격을 해가지고 더 많은 득점을 내가지고 이긴다. 이게 휴스턴의 이런 보이는 것 상으로는 가장 돋보이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둘 다 페이스가 29등, 27등으로 느린 팀들에 속한다, 이런 건데,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디트로이트가 지금 듀렌이 없어가지고 높이가 아쉽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스튜어트도 몸방이 단단한 친구이기도 하고 그렇게 막 크게 밀리진 않았었어요, 리바 싸움에서. 이거는 일단은 디트로이트의 리바 간수가 필수인 것 같고, 둘 다 사실은 전방 자원들이 좋은 수비수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앞선 애들이 메이킹이라든지 뭔가 이런 거에서 좀 편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둘 다 아까 말했다시피 느린 팀들의 싸움이고 하프코트 오펜스를 많이 즐겨하는 팀들이라 저는 일단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고, 휴스턴도 원래 작년에 홈이랑 원정 패사가 컸는데 올 시즌에는 원정에서도 꽤나 승리도 챙겨가고 이 강팀들 상대로 잘 싸우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휴스턴도 아직까지 진단하기가 어려운 팀이다. 분명 휴스턴은 이런 느낌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올 시즌에 드디어 만개를 한 편이라고 한다면은, 휴스턴은 작년부터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에는 현재까지 5승 4패로 승수도 챙겨가고 나쁘지 않은 스타트예요. 이러다 보니까 완성도적인 측면에서는 휴스턴이 조금 낫다, 이런 생각도 있기는 해. 근데 한편으로 디트로이트가 작년에 막 NBA 연패 기록도 새로 쓰고 이랬지만은 올 시즌에는 확연히 다르긴 하거든요. 홈이라는 점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디트로이트의 플랜이 조금 더 생각은 나는 것 같아요. 뭐 길게 떠들었지만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 미러키 대 보스턴 경기. 이거는 근데 반대로 말해서 사실 길게 생각할 건 없어. 왜냐면은 지금 이제 보스턴은 물론 이제 브라운이 돌아온다 만다 이런 게 있지만은, 저는 여러 차례 보스턴이라는 팀은 워낙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브라운이든 그게 포르징기스든 누구든 간에 누가 빠져도 이 팀적인 경기력 차이는 크게 안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내일은 뭐 브라운이 돌아올 수 있다는 이런 희소식도 있기도 하고, 반대로 미러키는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시즌 초반에 엄청 안 좋다가 그나마 이제 릴라드의 야투도 조금 회복이 되고, 이번 자리에 원래는 게리 트렌트 주니어를 쓰다가 조금 더 활동량을 더하기 위해서 안드레 잭슨 주니어를 기용을 하겠다. 여전히 미들턴은 못 돌아오고 있고 쿤보도 가끔 이제 좀 부상도 있었었죠. 브루노 로페즈도 사실 뭐 직전 경기도 보면은 타운스한테 당할 때 보면은 역시 지지난 시즌인가 그때 수비형 근처까지 갔던 거는 팀빨이 컸어. 개인적인 이런 수비력 자체는 워낙에 느린 듯한 선수다 보니까 보스턴같이 이런 구성한테는 좀 어려울 만도 합니다. 미러키가 이 경기를 홈이긴 한데요. 작년에도 미러키는 홈이랑 원정 편차가 컸었고, 지난 몇 시즌 동안 맞대결 상으로도 보통 이제 홈에서는 미러키가 보스턴을 많이 잡았었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2번 만나가지고 전부 다 홈에서는 승리하기도 하고, 현재까지 팀적인 완성도는 물론 보스턴도 작년만큼 100%는 아니긴 한데 미러키가 워낙에 조금 밀려 보인다. 아직까지 저는 미러키가 한 60%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팀적인 이런 부상도 좀 있고 나이도 많이 들고 구성도 많이 바뀌고 이래가지고 미러키가 자연히 좀 100%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고점이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 스탯상으로는 미러키가 트랜지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스팟업 슈팅, 미러키에는 릴라드라든지 뭐 쿤보 이런 훌륭한 드라이버들이 있잖아요. 상대 인사이드로 진입할 수 있는. 근데 얘네들이 진입을 하면서도 또 외곽에 있는 스팟업 슈터들을 살려주는 이런 킥아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올 시즌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러키가 득점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공격 수치가 조금 안 좋아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비효율적인 농구를 하고 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팀적인 완성도나 여러 면에서 보스턴이 원정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이거는 보스턴 쪽을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있고요. 언더오버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얘네 둘이 맞붙을 때는 어지간해서는 오발에 가는 게 속이 편하긴 합니다. 요즘에 보스턴도 사실은 막 샬럿 만날 때라든지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 직전 브루클린전도 그랬었고 저번에 막 골스전 같은 경우는 전반에 91점 나고도 꾸역꾸역 오발을 해주고 막 이러긴 했었는데 요즘에 보스턴도 막 작년만큼 이렇게 득점이 시원시원하게 난다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 경기를 230도 안 받았으면은 저는 오바 보는 게 조금 맞다는 생각은 들긴 한 것 같아요. 다음 경기 인디애나 대 뉴욕 닉스 경기.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분위기상으로는 이거는 뉴욕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얘네들이 작년에 또 동부 2라운드 대결이었었는데 그때도 인디애나가 4대3으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물론 뉴욕이 부상도 되게 많았었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인디애나가 어쨌든 막 꾸역꾸역 쏟아붓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올 시즌 개막전에서는 뉴욕이 홈에서 인디애나를 거의 뭐 25점 차로 대파를 했었었죠. 근데 현재까지 이제 인디애나가 되게 오락가락 하잖아요. 가끔 잘할 때도 있는데 사실 막 저번에 보스턴 잡는 그런 고점도 보여주고 했지만은 그 외에는 지금 인디애나 아직까지 작년 같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인디애나는 이 홈이랑 원정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올 시즌에 홈에서는 물론 3경기밖에 안 했지만은 홈에서는 122득점 127점. 작년같이 이런 오박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공격도 충분히 득점을 찍어주는데 원정으로 가면은 110점 5득점 117점 77점 전반적으로 언더 게임도 많았었고 6경기로 표본도 더 많고 그냥 점수가 한 10점가량 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내일도 이 결장 상황들 안 그래도 지금 니스미스 3번 자리 주전이 없는 것도 아쉬운데 오비토핀이나 맥코넬 같은 핵심 이런 벤치 자원들 특히나 맥코넬은 지금 저는 인디애나에서 가장 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카드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맥코넬이 결장 위기가 있다는 거 이런 것도 거슬리긴 합니다. 더구나 직전 경기 이제 또 샬럿전 이따가 뭐 샬럿 때 얘기를 더 할 테지만은 원래 이제 샬럿이 인사이드가 지금 텅텅 빈 상황이었어요. 마일스 브리티스, 닉 리차즈, 마크 윌리엄스 이런 애들 다 빠지고 늑다리 쓰고 있고 2m도 안 되는 그랜트 윌리엄스 쓰고 이래가지고 인디애나 이런 길쭉이들이 원래도 높은 야투율로 상대의 림을 때려박는 그런 공격진을 펼치는데 그날 오히려 샤럿한테 리바를 20개나 더 밀리는 그런 날이었었거든요. 4쿼터 때 득점을 계속 못해가지고 그 경기에 83점에 그치기도 하고 인디애나 분위기가 정말 좋지가 않아요 지금은. 물론 뭐 전 경기가 워낙에 별로긴 했었지만은 좀 그런 면이 있고 반면에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직전 이제 좀 어려운 상대였던 미러키를 그냥 쉽게 개패습니다 이날. 네, 타운스의 최근 5경기 활약입니다. 경기당 평균 40점가량 받고 있고 리바운드 충분히 많이 따주고 있죠. 14개 정도면은. 그리고 이제 슬래시 스탯 라인이 필드골이 53%, 3점이 53%, 자유투 88% 이렇게 꽂아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폼으로는 180 클럽입니다. 그리고 TS 슈팅 효율도 65%로 굉장히 좋다. 물론 이제 타운스가 뉴욕에 와가지고 뉴욕의 색깔이 과거 같은 이제 좀 수비적인 면들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공격 면에서는 지금 뉴욕의 효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 보면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뉴욕이 지금 필드골 성공률이 약간 떨어지긴 했어. 그래도 6등이고요. 3점이 전체 3등이거든요. 40% 넘어가지고. 근데 얘네들이 워낙에 좀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좋은 야투 효율에 반해가지고 득점 자체는 많이 안 나는데 이건 실점도 마찬가지예요. 실점도 상대한테 야투를 25%를 허용을 해가지고 작년보다 야투 방어율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실점 자체는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뉴욕은 되게 느릿느릿하게 본인들도 늦고 상대도 되게 천천히 이렇게 좀 느린 템포로 서로 게임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도 평균적으로는 뭐 한 222점가량은 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내일은 작년에 뭐 플레이오프라든지 맞대결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뉴욕도 작년만큼의 이런 그 수비 자체는 이렇게 뭐 스탯 자체는 실점 적게 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뉴욕이 정말 좋았던 시기에는 상대를 거의 한 10경기 동안 100점 미만으로 묶던 시기도 있었어요. 뉴욕이 최상의 수비력을 보여줘도 인디애나 같은 팀을 100점 미만으로 막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저는 뭐 오바라든지 그리고 뭐 뉴욕 사이드 그렇게 좀 보고 싶은 경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요즘에 폼상으로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물론 뉴욕도 뭐 애틀랜타한테 잡힌다든지 휴스턴한테 잡힌다든지 이럴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고점 자체나 현재 평균적인 경기력은 저는 뉴욕이 조금 낫다고 보는 입장이긴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올랜도 대 워싱턴 경기. 이거는 일단 올랜도의 홈이랑 원정 성적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맞대결상으로 이런 건 좀 보너스 같은 부분인데 맞대결상으로 워싱턴이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 탱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올랜도가 6연승 중이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올랜도는 올 시즌 아직까지도 홈에서의 패배가 없습니다. 홈에서는
지금 이제 10연승을 달리고 있다. 작년 플레이오프라든지 정규 시즌까지 합해가지고 올랜도는 지금 홈에서는 10연승 중이에요. 올 시즌도 3경기 브루클린, 인디애나, 뉴올리언스를 모두 잡았었다. 특히 직전 뉴올리언스전이 물론 상대도 자이언이 빠지긴 했지만은 지금 올랜도가 벤케로나 웬데 카터 주니어 이런 애들이 결장 중이잖아요. 상당히 구멍이 많은 시점인데도 그 경기를 상대를 100점 미만으로 묶으면서 88점으로 묶으면서 올랜도다운 경기를 해줬다. 그게 바로 홈 올랜도의 강점이거든요. 왜냐면은 올랜도가 올 시즌 직전 경기 홈에서 뉴올을 잡기 전까지 5경기 연속으로 원정 경기를 가는데 전부 다 패했습니다. 올랜도가 그래가지고 올 시즌도 뭐 홈에서 몇 경기 안 하긴 했는데 홈이랑 원정 편차를 보면은 홈에서는 116.7점 그리고 이제 실점이 101점이거든요. 근데 원정에서는 득점이 102.4점, 실점이 110.1점으로 이게 마진 차이가 워낙에 심해. 홈에서는 마진이 10 플러스 15인데 원정에서는 마이너스 8이에요. 이런 식으로 홈이랑 원정 편차가 아주 심한 올랜도다. 이거는 작년에도 그랬었고 올 시즌도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다. 직전 워싱턴도 사실 막 모란트도 결장했었고 멤피스가 그랬는데도 워싱턴이 개발렸잖아요. 20점 차 넘게 대패를 했었는데 그냥 그게 지금 워싱턴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작년보다 알렉사르 꽤나 고순위로 뽑은 애가 나름대로 뭐 자리 잡아가고 있고 쿨리발리 쏠쏠한 이런 윙자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 조던풀 작년보다 낫다. 나름대로 워싱턴이 막 엄청 이제 노답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실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지라 저는 지금도 올랜도가 굉장히 이렇게 선수가 많이 빠진 건 맞지만은 아무래도 홈에서의 강세라든지 기본적인 양 팀의 레벨로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은 올랜도 사이드를 보는 게 맞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한편으로는 올랜도 역시 이렇게 리그에서 득점 3번째로 못 뽑는다. 3점슛 꼴찌다. 효율 제일 별로라고 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수비는 뭐 3점슛 수비는 안 되는데 실점 자체는 적다. 뭐 이런 상황이고 워싱턴은 사실 공격은 득점은 어느 정도 해준다고 하는데 효율이 되게 별로예요. 그만큼 많은 시도, 빠른 페이스 이런 것들 때문에 박리 다매식이거든요. 효율은 안 나오지만은 많이 때려 박는다. 한마디로 본인들도 많이 공격하고 많이 쳐맞는다. 밑에도 보면은 상대한테 이런 야투 수비율 같은 거 보면은 엄청 최악까지는 아니야. 근데 실점은 최악이다. 한마디로 많이 허용한다는 거거든요. 본인들도 많이 시도하고 이런 워싱턴의 농구 특색을 생각하면은 서로 간에 뭐 주고받는 그런 횟수도 많아질 거라고 보고 막 워싱턴이 지난번에 올랜도가 뉴올 틀어막았을 때처럼 100점 미만으로 막 쳐발리는 거가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 저는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기준점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 다음 경기 미네소타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요. 일단은 요즘에 미네소타를 좀 칭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저는 여기 있는 베스터라 라이언 말고도 벤치에서 나올 수 있는 뭐 디빈첸조나 NAW, 나즈 리드 이런 애들이 나올 때가 미네소타가 가장 수비가 리그에서 좋은 그런 것들도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기본적으로 선발에서도 뭐 다 훌륭한 선수들이죠. 랜들도 나름대로 잘 녹아들었고 앤트맨이 지금 그 현재 폼으로 따졌을 때 스테판 커리가 한 시즌에 기록을 세웠던 403개인가? 그 30수 기록을 넘을 페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앤트맨이 직전 경기도 3점을 7개나 9개나 꽂아 넣기도 하고 직전 경기 때 15개 쏴가지고 9개 꽂았습니다. 앤트맨이. 요즘에 앤트맨은 완벽한 공수 겸장이다. 미네소타의 이런 기록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뭐 회복세이기도 하고 더구나 또 이제 아주 압도적인 홈 성적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미네소타는 지금 현재 팀 분위기 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게 보인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 수비도 사실 작년 같지는 않은데 외곽 수비 같은 것들은 좋게 지키고 있고요. 마침 마이애미가 공격은 별로 못하지만은 3점은 조금 꽂는 팀인데 미네소타는 3점수 수비는 리그에서 3손가락 안에 드는 팀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의 공격도 얘네들도 되게 천천히 하는 팀입니다. 리그에서 야투 시도가 가장 적거든요. 야투 시도 가장 적고 야투 효율은 끝내준다. 이런 효율로 적게 시도하다 보니까 득점 자체는 적게 지키는데 어쨌든 충분히 이길 만한 그런 경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미네소타는 어쨌든 간에 느린 팀이고 뭐 이렇게 적게 시도를 한다 뭐 그런 거고 마이애미도 이렇게 페이스가 조금 늦고요. 느리게 하는 팀이긴 해. 그건 맞는데 요즘에 마이애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은근히 얘네들이 점수가 많이 나거든요. 216.5는 조금 당황스러워. 미네소타도 생각보다 점수가 조금 나고 마이애미도 요즘에 점수가 생각보다 조금 나는데 색깔은 둘 다 느리게 하는 팀이란 말이야. 그래갖고 216.5는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저는 일단 오바 보는 게 괜찮게 생각이 되고요. 이 경기는 또 마이애미에서 버틀러가 결장을 한다. 물론 지금 버틀러가 생각보다 그렇게 효율이 좋지는 않거든요. 버틀러가 이제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마이애미의 어지간 선수들이 다 이렇습니다. 올 시즌 마이애미는 이 주전 라인업일 때보다 오히려 벤치 때 조금 더 회복하는 모양새가 있어요.
덩컨 로빈슨이라든지 뭐 리차드슨 이런 애들이 나와줄 때, 하케즈 같은 애들 나올 때, 그럴 때 오히려 좀 약간 메꾸는 느낌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어쨌든 버틀러는 얘가 있을 때가 수비도 더 안 되고 공격도 더 안 좋고 이런 게 있기는 하거든요. 좀 맹점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버틀러가 사실 막 최전성기 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도 그렇고, 사실 지금 이제 마이애미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는 선수가 이 친구입니다. 히로가 올 시즌에 커리어 평균 대비 야투율도 5%나 올라 있고 3점슛도 거의 한 7%나 올랐거든요. 지금 마이애미에서 가장 1옵션다운 활약을 해주는 친구인데, 내일은 하필이면 미네소타에서 앤트맨이 막았다가 앤트맨이 벤치로 가면은 NAW가 막았다가 되게 고전을 할 만합니다. 이런 날이어가지고 구성상으로는 미네소타가 괜찮아 보여요. 근데 미네소타 하면은 또 되게 또 똥게임 장인이라 가지고 7.5라는 기준점 조금 빡세 보이긴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기준점도 마음에 안 들고, 언더오버는 생각보다는 좀 낮은 편이긴 한데 기준점이 기록 면에서는 현재 득점이나 실점 상황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오바가 좋은데, 얘네들이 하필이면 또 서로 간에 느리게 하프코트 오펜스 시도 적게 하고 뭐 이런 팀들이다 보니까 마냥 오바가 편해 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래도 다음 필라델피아 대 샬럿 경기. 필라델피아는 내일도 엠비드랑 맥시가 없는 날이에요. 그 전까지 엠비드나 폴 조지가 빠질 때는 맥시 혼자 여러 가지 것들을 짊어졌었는데, 직전 중에는 맥시가 빠졌습니다. 제가 그 전에 맥시의 올 시즌 기록 같은 것들, 맥시의 이런 폼들이 예년에 비해서 야투율도 6%가량 떨어져 있고 3점슛 거의 10% 떨어져 있거든요. 맥시가 이런 효율로 공격을 1옵션으로 하다 보니까 필라델피아의 경기력이 좋을 수가 없다 이랬었는데, 근데 지난번 경기 때는 필라델피아가 맥시가 없었는데도 다른 친구들의 야투리 다 그냥 말이 안 됐었어요. 그야말로 맥시는 무죄다. 필라델피아는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었고, 그나마 이제 벤치에서 야부셀레, 그 이제 올림픽 때 굉장한 활약을 했던 그 야부셀레가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분전을 해주긴 했었어요. 하지만 레이커스를 도저히 뭐 따라잡을 수가 없었었고, 내일도 비슷합니다. 필라델피아는 지금 상황이 엠비드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뭐 나아질 기미가 별로 안 보여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저번에 샬럿을 두고 얘기를 했던 거는 지금 인사이드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점. 여기에는 뭐 이제 그 신인인 살룬이라는 친구랑 되게 베테랑 타지 깁슨 이렇게 뛰고 있는데, 얘네 둘 다 긴 시간은 안 가져갈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인디애나랑 경기를 할 때 디아바테라는 선수가 이제 클리퍼스에서 옮겨온 애인데, 걔가 0득점 리바운드를 15개를 잡았거든요. 그 정도로 샬럿에 지금 딱 필요한 조각이었던 그런 친구가 있는데, 딱 샬럿이 필요한 거 그거를 해줬었고요. 그래서 그 경기가 샬럿 대 인디애나 이 타이틀만 넣고 보면은 거의 뭐 250점이 더 안 이상한 애들인데, 그 경기가 190점밖에 안 났단 말이에요. 190점도 안 났어 사실은. 186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샬럿이 올 시즌 내내 오바팀의 향기를 풍겼는데, 요즘은 사실 또 그렇지가 못하다. 샬럿을 뭔가 진단하기가 어려운 시점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 차례 샬럿에 라멜로 볼이 있으면 팀적인 이런 오버페이스가 10점가량 좋아진다, 작년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조금 그래.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여지껏 샬럿을 맞대결해서 6연승으로 개패왔다 이런 게 있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백이 많이 큰 상황이죠. 지금 폴 조지가 이제는 뭐 오롯이 뛸 수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막 엄청 팀을 캐리하는 모습을 여태까지 보여준 적도 없고, 컨디션이 100%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고, 필라델피아는 지금 공수 양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안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탑5 안에 들면 전부 다 진하게 해놓는다고 했는데, 필라델피아는 공격 세 부분이 전부 다 하이5 안에 들고요. 수비적으로도 야투나 3점이 하이5 안에 듭니다. 특히 야투 방어율이 최악 수준이에요. 그나마 상대를 못 던지게 해가지고 야투 억제, 상대팀을 못 던지게 하는 거는 리그에서 제일 잘해. 보통 필라델피아의 상대들은 81.2회로 적은 야투 시도를 한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기는 하는데요. 근데 되게 못 막아. 여기 있는 드러먼드가 리바운드를 잘 줬지만은 수비가 좋은 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끈덕지게 붙는 거. 여기 보면은 뭐 라우리도 사실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성기에 비해서는 좋은 수비도 아니기도 하고, 벤치도 그렇고. 이래서 필라델피아가 경기력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현 시점에서는 이거는 샬럿의 플랜을 봐도 좋을 것 같긴 하다. 하지만 샬럿도 사실 직전 경기에서는 안 드러났는데, 이 인사이드가 지금 좀 많이 좀 비어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언제 노출돼도 안 이상하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샬럿 플랜 그렇게 보도록 하고, 직전 경기 샬럿을 생각하면은 언더도 뭐 못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색깔은 원래 샬럿이 오바팀이지만은 인디애나랑 해가지고 186점? 말도 안 되는 결과다. 근데 심지어 하물며 상대가 필라델피아다. 리그에서 상대를 가장 안 던지게 하는, 물론 얘네들도 실점이 많지만은 본인들의 공격도 안 되고 있고 이런 팀인지라
저는 언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자,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 대 골스 경기인데 지금 리그 최고의 수비팀들끼리 붙는 셈이에요. 자, 보면은 여기 있는 이거 지금 현재 9경기까지 양팀 다 했는데 오클라호마는 상대한테 실점한 거, 야투 허용한 거, 3점 허용한 거 전부 다 1등입니다. 트리플 1등. 리그에서 수비를 가장 잘하는 팀이 오클라호마고, 골스는 얼마 전에 클리블랜드한테 조금 깨져가지고 실점이 조금 많아져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야투 방어나 3점 방어는 리그에서 2등입니다. 그야말로 1등과 2등 수비팀의 대결을 할 수 있는 경기거든요. 이 와중에 사실 오클라호마가 작년 같은 공격이라는 게 안 나오고 있기는 해요. 공격면에서는 불 들어온 게 없잖아요. 작년에 이제 오클이 약투 성공률이나 3점 성공률 전부 다 탑5 안에 들고 그랬던 팀이었는데, 올 시즌은 아직까지 이 득점이 발동이 안 걸렸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도 훌륭한 이런 수비력으로 방패를 패고 있다. 이런 팀입니다. 리그에서 상대의 턴오버 유발을 가장 잘하고 골밑 수비도 가장 잘 되고 이런 팀이에요. 오클라호마가 워낙에 지금은 팀적으로 공격이 안 풀림에도 잘 나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만한데, 반대로 골스는 되게 잘 나갔었죠. 특히 수비를 잘하면서도 공격이 리그에서 순위권 안에 드는 이런 득점력을 보여줬었다. 벤치랑 주전이나 전부 다 잘 조화롭게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직전 클리블랜드 때문에 좀 물거품이 된 셈이 있었습니다. 클리블랜드한테 그냥 40점 차로 개발이다 보니까 희망을 볼 수가 없는 경기였었는데, 일단은 사실 얘네들이 작년에 맞붙었을 때마다 되게 오박게임이 많았었거든요. 작년에 전부 해가 바뀌기 전에 그때 4번 만났는데 4번 모두 다 좀 이렇게 오박게임이 많았었어요. 특히 막 270점을 넘긴 경기도 있었었고, 그 중에 2번 정도가 연장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보통은 좀 타이트한 게임이 생각이 나긴 나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오클라호마가 골스를 완전 좀 틀어막는 그런 그림도 생각도 나고, 골스도 그 스몰 라인업을 되게 많이 돌리는데 오클라호마도 홈그랜을 빼주면은 얘네도 바로 스몰 라인업을 돌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템포가 빠를 수밖에 없고, 일단은 둘 다 최고의 수비팀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227.5여도 오바를 보기는 봅니다. 언제고 둘 다 이렇게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팀들이라서 저는 오바를 보기는 보는데, 승패는 물론 현 시점에서 오클이 조금 더 나아요. 저점 보여준 것도 골스가 너무 좀 낮기도 했었고, 오클이 낮긴 나은데 작년 생각하면은 또 연장도 많았었다는 거, 아니면 좀 이렇게 타이트한 승부가 많았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은 6.5는 조금 부담되는 기준점이긴 합니다. 이 경기가 과연 그렇게 작년처럼 비벼지는 경기로 갈 것이냐, 혹은 어느 한쪽이 크게 앞서는 경기가 될 것이냐, 두 개를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가능성 자체는 이거는 골스의 프레임보다는 저는 오클의 마행 가능성을 보는 게 조금 더 맞다는 생각이 있긴 해요. 그 정도로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마 제일 재밌는 매치업이 아닐까. 그리고 또 덴버 대 댈러스 경기도 있습니다. 요즘에 사실 이제 덴버가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머레이가 빠진다든지 고든이 빠진다든지 팀에서 이제 좀 중심이 되는 선수들. 덴버는 안 그래도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이제 좀 주전 의존도가 큰 팀이잖아요. 주전이랑 벤치의 격차도 상당히 크고 그런 팀인데, 주전 2명이 결장한 기간 동안 덴버의 성적이 매우 좋았었습니다. 최근에 4연승으로 엄밀히 더 이렇게 좀 넓혀보면은 7경기 동안 6승 1패로 덴버가 나름대로 회복하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난번 경기 때는 머레이가 복귀해가지고 잘하기도 하고, 웨스트브룩 지난 경기 때 머레이 대신 나와가지고 캐리하기도 하고, 요키치는 늘 잘해주고 있고, 드디어 이제 마포주답게 하고 있죠. 3점슛 같은 거 40% 회복하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덴버가 원래 이쪽에서 득점이나 3점이 원래 불이 안 들어왔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팀 3점도 상위권, 점수 뽑는 것도 상위권. 더구나 내일은 덴버의 홈 경기. 덴버는 맨날 얘기하지만 홈이랑 원정 편차가 아주 크죠. 덴버를 방문하는 팀들이 이런 좀 고산지대 때문에 고전을 좀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댈러스는 내일 일단 돈치치가 퀘셔너블이긴 합니다.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고는 하는데, 작년에 돈치치가 퀘셔너블 걸려있으면 어지간하면 나오긴 했었는데, 그리고 직전 피닉스전도 풀타임을 소화를 해가지고 내일 나온다 만다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돈치치가 있고 없고 차이를 봤을 때는 얘가 있을 때가 수비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돈치치가 있을 때가 팀적인 생산력이 거의 한 6점가량 좋아진다, 이런 것만 보이죠. 그만큼 댈러스에서는 공격에 있어서는 거의 알파이자 오메가 같은 존재니까, 돈치치는. 그래서 만약에 돈치치가 빠진다, 그럼 댈러스는 심대한 타격이죠. 안 그래도 지금 라이블리나 워싱턴이 없어가지고 수비력도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돈치치까지 빠진다? 엄청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덴버는 이미 고든의 결장이 확정이 돼 있지만은 그래도 현재까지는 잘 땜빵을 해주고 있다. 아무래도 사실 4.5라는 핸디캡, 덴버의 홈이어도 상대가 댈러스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금의 댈러스는
작년에 그런 모습은 아니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타이트한 게임 생각도 나긴 나는데 그래도 이거를 뭐 4.5라고 해도 댈러스의 프랭 가기는 어렵고 덴버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나는 좀 안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덴버의 일반승 정도만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댈러스를 생각하면 오버보기가 조금 힘들기는 해. 덴버는 요즘에 점수도 많이 나고 본인들 실점도 많고 이래가지고 평균적으로 거의 뭐 한 238점이 난다 경기당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하물 뭐 토론토라든지 뭐 유타 이런 팀들이랑도 엄청 막 고득점 게임 하고 하니까. 근데 댈러스가 생각보다 조금 밸런스를 하고 있는 팀이어가지고 특히 작년 이제 후반기부터 개포드랑 워싱턴 영입되고 나서는 댈러스가 마냥 공격 리바운드 팀이 아닌지라 언더버가 그렇게 막 썩 편하지 않기는 한데 그래도 지표상으로는 오바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 돈치치가 만약에 못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좀 흔들릴 수는 있겠죠. 다음에 이제 피닉스 대 세크라멘토 경기. 피닉스는 듀란트가 빠지는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듀란트가 아마 한 1, 2주 정도 그렇게 결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듀란트가 없다고 해가지고 엄청 팀이 많이 흔들리냐 그것까지는 아니네. 특히 듀란트가 없으면은 공격면에서 한 7점가량 손해가 있다.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 보면은 듀란트가 있을 때가 공격 생산성이 7점가량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수비는 한 1점 정도 더 많이 실점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듀란트가 있고 없고는 팀적으로 거의 한 6점가량 차이가 나긴 난다. 생각보다 근데 저는 안 크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듀란트면은 이 이상을 받아도 모자란 영주 선수인데 대신에 이제 아마 그러면은 내일 피닉스는 부커가 1옵션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올 시즌의 부커는 효율이 별로 안 좋아요. 사실 듀란트가 오고 나서 그 USG 퍼센트 이용률이 조금 줄어들긴 했어. 그러긴 했지만은 올 시즌은 예년보다도 야투율이라든지 3점슛이나 전부 다 한 3, 4%가량이 다운된 시즌이거든요. 부커의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대신에 어시스트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부커가 내일은 득점도 좀 담당을 해야 되고 팀의 리딩도 이끌어야 되고 이런 입장이 있는데 듀란트가 없는 피닉스는 조금 빡세기는 하죠. 워낙에 이제 피닉스가 올 시즌에 거둔 승리들을 보면은 클러치가 너무 많았어요. 최근에 7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피닉스가 그중에 6경기가 클러치였거든요. 그리고 그 클러치에 가장 많은 포인트를 해줬던 거는 듀란트였다. 못해도 저는 그 6경기 중에 한 4-5경기 정도는 듀란트가 벌어왔다고 해도 이상하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듀란트가 없다는 거 되게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크람에서는 제가 여러 차례 밸런스가 되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칭찬을 많이 했는데 까놓고 보니까 직전 경기도 진짜 맥 빠지는 경기였죠. 3점을 26개 중에 3개를 넣었다니까. 여기 뭐 보면은 사실 드로자는 그렇게 3점을 많이 안 던지는 친구지만은 올 시즌은 사보니스도 외곽을 던지고 세크라멘토는 사실상 5아웃 라인업이에요. 전부 다 외곽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퀄리티가 있는 애들인데 새끼들이 갑자기 뭐 상대가 클리퍼스라고는 해도 3점을 3개를 넣어버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경기가 근데 또 일어나는 건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직전 경기 패배하기 전까지 그래도 세크가 6경기 중에 5승 1패였었거든요. 뭐 간당간당한 승리도 있고 이랬지만은 저는 전반적으로 세크는 드로잔이 오면서 제 우려보다도 좋은 경기를 해주고 있다 이런 칭찬들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이제 팍스가 약간 부상도 달고 뛰고 있기도 하고 예년만큼 막 캐리하는 경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기는 한데 여전히 뭐 머레이 같은 애들 잘 크고 있고 팀적인 밸런스는 좋습니다. 세크는요. 저는 듀란트 없는 피닉스라면은 세크가 조금 더 윗급으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이 피닉스는 또 부데놀저 감독 정규 시즌에서 조정 능력만큼은 최고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피닉스가 원래는 제가 좀 수비적으로 아쉬울 거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것들을 증명한 감독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피닉스가 또 듀란트가 없을 때 이거를 얼마나 좀 비벼낼까 부데놀저 감독이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긴 하지만은 저는 세크 프렌을 좀 보고 싶네요. 이거는요. 듀란트 없는 피닉스는 클러치에서도 많이 약해지기도 하고 기본적인 득점력도 그렇고 마침 부커가 좋은 시기도 아닌데 그렇다고 브래들리 빌이 워싱턴 시절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냐 이것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세크가 원정이지만은 한번 프렌 정도는 보고 싶고요. 그리고 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틀랜드 대 멤피스 경기는요.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할 겁니다. 패스. 이게 포틀랜드는 제가 칭찬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물론 이 선발 라인업 중에서는 끌어다 쓸만한 친구가 카마라나 아브디아 윙자원들밖에 없다. 사실 사이먼스고 그랜트고 에이튼이고 포틀랜드가 코어급으로 생각하는 애들은 아닐 거예요. 원래는 사이먼스 같은 애들 잘 크면은 제2의 릴라드로 팀의 뭐 얼굴로 키우려고 했겠지만은 그런 정도의 활약이 안 돼. 견실한 자원들 카마라나 아브디아
벤치에서도 뭐 루퍼트라든지 크리스 머레이 그런 애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애들 말고는 전부 길게 가져가만 선수들이 아니고 아마 팔릴 겁니다. 포틀랜드에서는. 어쨌든 포틀랜드가 올 시즌에는 생각보다 좀 많은 것들을 좀 이뤘어요. 생각보다 많이 지지 않고 있기도 하고 수비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그런 팀 중에 있는데 오늘 상대하는 멤피스는 지금 결장이 되게 많잖아요. 올 시즌은 그나마 이제 모란트가 정상적으로 활약을 하다가 또 부상으로 빠져. 내일은 그나마 뭐 스마트가 다우풀 이제 슬슬 돌아올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내일도 베인, 스마트, 모란트 이런 애들 다 결장이거든요. 작년에 얘네들이 다 빠져있을 때 선발로 나와가지고 잘했었던 GG 잭슨이나 빈스 윌리엄스 쏠쏠한 애들도 다 빠진단 말이야. 이래서 멤피스가 지금 되게 경쟁력이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스카티 피펜 주니어를 1번으로 올렸었더니 트리플 더블도 해주고 자택주? 이 팀에서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S급이죠. 39점으로 맹폭해주기도 하고 캐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멤피스가 분명 약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셉니다. 지금 지표상으로도 제가 여기에 이게 많이 찰수록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득점, 경기당 득점 탑5, 경기당 리바운드 전체 2등, 필드골 성공률 전체 3등 이러고 있단 말이야. 블락 같은 것들도 많고 하여튼 뭐 이렇게 멤피스가 멤버상으로는 진짜 많이 좀 쳐져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하거든요. 물론 여기 있는 지표들이 모란트가 활약했던 시기들이 겹쳐 있기는 해. 그건 맞는데 저는 이거 멤피스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전 경기도 워싱턴을 20점 차로 그냥 개패질했나 레이커스 상대로도 되게 막 잘 비비고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이 경기 한번 피하고 싶습니다. 어지간해서는 멤피스 쪽을 볼만도 해요. 증명하니까 모란테가 없을 때도 잘해주고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막 포틀랜드도 지금 뭐 작년처럼 좀 많이 빠진 멤피스한테 그렇게 흔들릴 팀인가? 그런 생각은 안 들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아예 통으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같은 거 생각은 조금 나는데 안 가고 싶어요 그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이커스 대 토론토 경기. 야 이거는 일단 레이커스는 풀라인업이긴 한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레이커스가 디안젤로 러셀을 벤치로 내리고 캠 레디시를 2번으로 쓰면서 약간의 조정을 했어요. 이거는 뭐 디로에 대한 질책성 그런 움직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디로도 직전 경기 때 조금 잘해주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레이커스는 이제 좀 외곽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다. 지금도 올 시즌에도 보면은 리그에서 3점 슛을 가장 안 쏴요. 그리고 페인트 존 득점도 놓고 이런 팀인지라 레이커스는 주전 의존도도 높고 좀 인사이드에서 플레이를 많이 한다. 그런 팀인데 저번에 이거는 그 직전 경기를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그 11월 2일날 한 일주일 전쯤 맞붙었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이때도 지금 토론토가 결장이 되게 많았어요. 보면은 뭐 스카티 반즈 이때도 결장이 있었고 퀴클리 돌아오긴 했지만 이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보면은 RJ 마렛이라든지 그레이니 딕이 둘 다 30점을 내주고 퍼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두 자릿수 득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가 생각보다 잘 터진 날이었었거든요. 이날이 레이커스가 1쿼터에만 토론토를 거의 한 25점 정도를 개패던 그런 경기였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30점까지 벌어졌을 거예요. 이날 막 갈매기도 38득점, 르브론 27득점, 리브스나 러셀 둘 다 두 자릿수 득점 이렇게 해주면서 레이커스가 충분히 터진 경기였단 말이야. 근데 이 경기를 거의 한 5점 차까지 따라잡히고 겨우겨우 이긴 경기였단 말이에요. 초반에 많이 벌어놓고도. 그래서 지금 레이커스는 이 갈매기가 1옵션처럼 뛰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갈매기가 공격에서 1옵션이 아니고 수비는 늘 잘하던 선수니까 그랬었는데 체력적인 부담인지 수비력이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는 갈매기 모습까지는 아니거든요. 르브론 지금 나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비 못하죠. 리브스 열심히는 하지만 좋은 수비수는 아닙니다. 하치무라 덩치는 좋은데 좋은 수비수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상황인지라서 레이커스가 조합상으로 수비가 조금 별로야. 그게 이제 또 저번에 토론토한테 25점 차 넘게 이기던 경기를 허용을 했다는 거. 그런 것들도 기억에 남기도 하고. 지난번에 이게 레이커스가 토론토 원정이었었거든요. 근데도 그 경기에서 엄청나게 이게 인사이드로 쇄도를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야투 시도가 토론토한테 20개가 밀렸는데 자유투 차이가 레이커스가 41개, 토론토가 13개로 레이커스가 28개를 던졌어요. 그만큼 레이커스는 삑삑이도 많이 받는 팀이기도 하고 저는 일단은 오바 보는 게 편해 보여요. 이거는 토론토가 직전 경기 때 이제 클리퍼스랑 하면서 되게 그전과는 달리 언더 템포 게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거슬리기는 한데 레이커스는 조금 다르다. 레이커스라면 토론토가 좋아하는 이런 농구 빠른 페이스, 수비 못하고 야투 시도 많이 하고 속공 많이 하고 인사이드에서 많이 좀 싸우고 서로 간에 인사이드를 계속 찔러대고 빠른 템포로 공격하는 경기일 것 같아요. 저는요.
둘 다 이렇게 야투 방울 같은 것들은 뭐 밑에서 좀 이렇게 꼽히고 있고 토론토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해주는 팀이기도 하고 일단은 오바 같은 거 보는 게 좋아 보이고 레이커스가 지난번처럼 그런 경기를 막 5점 차까지 잡히고 이럴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토론토가 워낙에 선수가 좀 빠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레이커스는 베스트 라인업이라는 점, 또 홈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들면은 레이커스 사이드를 보는 게 옳아 보입니다. 저는요.